최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인상안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통해서 해방의 날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 수입 품목에 대한 10%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본 관세는 4월 5일부터 발효가 되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약 60개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가 관세는 해당 국가들의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4월 9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요 국가별 추가 관세율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트남이 46% 수준이죠. 베트남의 관세 부과 소식도 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특히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관련해서는 나이키, 룰루레몬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들의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요. 나이키는 전 세계 신발 생산의 약 50%를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발표 이후 주가는 14.4% 하락했죠. 그리고 룰루레몬은 제품의 약 40%를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관세가 발표된 후로 주가는 9.6%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IT 회사들도 여기에 피해를 꽤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저렴하고 생산 능력이 뛰어난 인력들이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어서 글로벌 제조업들이 많은 생산지로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베트남에 진출해 있어서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생산 물량의 50% 이상을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 새롭게 매겨지는 높은 관세에 생산 국가와 거기서 생산을 주로 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가별 적용받게 되는 새로운 관세율을 보면 중요한 국가들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중국이 34%, 대만이 32%, 인도네시아가 32%, 인도가 26%, 한국이 25%, 일본이 24%, 유럽 연합 국가가 20%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순서는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기여하는 금액이 큰 순서대로 나열이 된 것이고 그만큼 제조업으로 유명한 국가들이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기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조정시켜서 미국으로 제조업들이 들어오게끔 하고 싶은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제조업 부활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애플의 경우에도 스마트폰의 9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해서 관세 영향으로 꽤 우려가 커진 상황이고 4월 3일날 마이너스 9% 하락했고 그리고 이어서 4월 4일에 마이너스 7% 추가 하락하면서 이틀 만에 애플의 주가가 마이너스 16% 이상이나 하락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에 대한 조치는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큰 그림인데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협상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제안을 먼저 한번 해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가별로 발빠르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베트남은 관세 철폐를 원한다는 의사 표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유리한 무언가를 주고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키와 룰루레몬은 다음날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지난 1기 정권 때에 일을 저질러 놓고 협상을 해나가는 그의 성격을 보건대 트럼프는 이번 관세 전쟁에서도 실제로 국가별 관세를 30% 이상 40% 수준까지 매겨서 물가 상승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고 움직이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관계에서 우위에 있음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에 대응을 해서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4월 4일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4월 10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은 희귀자원 수출 제한과 같은
비관세 조치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조치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해석이 되고 있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페드의 연준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촉발 우려를 표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새로운 관세는 미국 경제의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느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은 관세가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면서, 또한 수입세가 적어도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그 영향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가격 수준의 일회성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페드워치에서 금리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본다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3%에서 3.5% 구간까지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확률이 3월 말에만 하더라도 합쳐서 17% 남짓된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관세부가 발표 이후에 인하 기대감이 훨씬 더 커져서 지금은 3%에서 3.5%까지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52% 수준이 넘도록 올라왔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절반이 3%대 초반 금리를 올해 연말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별도로 파월에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서 낮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을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는 지금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금리를 인하해 제롬, 그리고 정치를 그만해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시장의 하락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관세로 인한 경제성장 하락과 기업들의 수익성 감소에 따른 실업률 증가가 우려가 되고,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나타나면 금리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하하게 되는 연준의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주가 반등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10년 정도의 S&P 지수 고점 대비 하락률을 한번 살펴보면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2018년도에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었고, 급격한 금리 인상과 무역 전쟁이 원인이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마이너스 33%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도에도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마이너스 24% 하락했습니다. 지금 S&P 지수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하락한 지점을 지나고 있고,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판단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20%가 하락한 구간서부터는 충분히 저가 매수를 기대하고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시장을 반등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퇴근은 몰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